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8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자월 무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 충미,
대한 교훈 기대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뭐 기타 등등 지리산, 뭐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고황토라고 말씀을 드려서 작은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면 울체가 된다라고 해서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고, 무토일간이 상황에 따라서는 신약이 될 수도 있죠. 이때는 인성인 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자월은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점, 특히나 동지가 되게 되면은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양의 기운이 가장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면서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찌 됐건 간에 해월, 자월, 축월은 동절,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춥다는 얘기고요. 자월은 춥기 때문에 물이 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도 얼게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얼면 용도가 없죠. 남극 대륙의 그 활한 땅 위가 만년설로 덮여 있기 때문에 풀이 자라기가 어렵고, 풀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또 그거를 또 매개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도 살아가기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극한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 바로 남극 대륙인데,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월, 해월, 축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지는 것이 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크게 하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월만 하더라도 거의 남극 대륙인데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기운은 영하 10도씩 이상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자월에 수가 3, 4개 된다. 영하 4, 50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자 축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한의 남극 대륙 연상해라 또는 영하 10도에 반팔 입고 밖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을 것이고요. 따뜻한 패딩이 필요할 것 같고, 하다못해 따뜻한 햇볕이 비추면 그래도 온기가 있어서 춥진 않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자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화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데, 음화인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이 비춰주는 것이지만 정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작은 난로 하나 펴서 그 넓은 땅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월에는 반드시 화, 특히나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 이거는 어느 일간이든 다 마찬가지고, 특히나 무토라고 하는 이 광활한 산, 광야 같은 무토는 역시나 넓은 땅을, 그 드넓은 땅을 모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화인 정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나 자월은 무토도 약한 시절이지만 병화도 약하다. 그래서 병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줘서 병화의 불꽃이 더 광활하게 또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가 있겠죠. 병화의 열기가 많아지고 병화의 빛이 밝아질수록 물은 천하가 해동이 될 것이고 무토도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월의 무토는 병화, 간목을 위주로 쓰고요. 뭐 더 좋은 것은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병화 또는 무토가 통근을 해서 일간 스스로 왕해지는 것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일단 정리하면 자월은 엄동의 그런 혹한의 시절이기 때문에 토가 얼면 안 된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화,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이제 자월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내일이 이제 소한이 되겠습니다. 소한, 대한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소환이 되면서부터 이제 자월에서 축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 자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일간과 원령의 특성과 관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입니까? 음토입니까? 양토가 되겠죠.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다. 월지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수는 음수가 됩니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일간무토가 월지에 있는 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극자,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을 아극자 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재성이라는 것 자체가 재물이죠. 재물, 인기, 오락, 유행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주색잡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겠죠. 남자한테는 처가 재성이 되는 것이고, 여자한테는 관성이 남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자한테 정제는 내 바른 와이프, 편제는 세컨드 와이프 뭐 이렇게도 많이 봐서, 남자가 정편제 혼잡이 되면 바람 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 바람 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 그거는 정황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지, 무조건 어디 역술인 해서 사주, 남편 사주 봤는데 또는 무속인한테 사주 봤는데 요거 가지고 남자 바람 피고인데 해서 그 말 듣고 가슴이 금직하여 그냥 생 남편 잡지 마시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심증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내 남편이 바람 폈다 이렇게 보시 마시다. 내 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편제 혼잡이 되면 남자 정편제 혼잡이 되면 남자가 바람 피는 것이고, 여자가 관살 혼잡이 되면 이건 또 골 때리죠. 여자가 바람 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 사주에 뭐 와이프하고 세컨드가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심증이 그렇다는 것이고, 누구 말 듣고 뭐 무속인 말, 역술인 말 듣고 착한 내 남편, 이쁜 내 와이프를 잡들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 편제로 구분이 되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나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이 되게 되면은 음양의 조화가 맞죠. 이거 정제라고 하고요. 반대로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되는 경우에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이거는 편제가 되죠. 내일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음토가 되겠죠.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음대 음이 돼서 이거는 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무토가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정제격이 되는 것이다. 사람 성격이 정제격들은 꼼꼼하고 정확하고 반듯하죠. 그래서 뭐 정제격인 사람들 직업군 대체적으로 뭐 은행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또는 뭐 교육 해당이 되고, 세무직 같은 거 관이 같이 있게 되면 세무직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을 하면 반듯하게 수학 선생님을 하셔도, 과학 선생님을 하셔도, 이공계 선생님을 하셔도 잘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이렇게 또 좀 더 공부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무토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제격인데, 정제격에 머물면 안 되고 자월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제가 수가 왕한 수왕자, 자월은 수의 제왕지라고 말씀드렸죠. 12달 중에서 수가 제일 왕합니다. 하지만 해월 자월에 토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절지, 해월의 절지, 자월의 태지, 절태지가 되죠. 일간이 왕하다는 얘기입니까?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데 재성은 왕한 사주, 또 다른 말로 재성은 왕한데 재성은 재다한데 일간은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재성이 왕하면 다 내 재물 같지만 내 그릇은 양동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내 그릇은 양동이 하나인데 재성은 큰 바다와 같이 있다라면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담아봤자 한 양동이밖에 담을 수 없는 거죠. 그걸 갖다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양동이가 깨지게 되죠. 그것이 뭐예요? 내 분수를 알아야 되고 내 주제를 파악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간 약한 사주들의 일간 약한데 관성하면 명예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명예가 내 것이 아니고 제다 신약한 사람들은 뭐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재물 내 재물이 아닌 것이고 설기태가 하다는 뜻은 일간이 약한데 식상의 왕하면은 내가 자존심도 강하고 표현력도 강하고 뭐 할 것 같지만은 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설기태가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한 사주들은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방신해 줘서 일간이 왕해져야지 제다 신약이 아니라 신왕제왕하게 되면 이때는 그야말로 돈을 벌 수 있겠고 거부가 될 수도 있겠다. 거부 이렇게 한자였으니까 뭘 거부한다라는 개념으로죠. 클 거자에다가 이렇게 부자를 쓰면 큰 재벌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국세에 따라서 좀 다르다. 큰 재벌이 되는 경우에는 물론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도 중요하죠. 대통령이 되면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대적 흐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 큰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그때 시대에 부응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월의 무토는 반드시 일간 무토를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월, 해월, 자월, 주월은 뭐 수가 왕한 계절이면서도 엄동설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일간을 생조도 해줄 수 있고 추운 기후를 갖다 조우도 해줄 수 있는 것.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역시나 무토 입장에서는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화는 어떤 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겠죠. 정화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태양지와 하늘에들은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와 내가 나무 갖다가 불 때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무토는 인성인, 그래서 제가 정인 편인을 나눌 때 그것을 꼭 정인 좋고 편인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편인을 얻었어도 이 편인은 태양과 같기 때문에 무토를 생주해주고 천하의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병화가 자월이 약하기 때문에 뭐다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은 더욱더 병화가 힘을 얻어서 무토를 생해주고 조우해 줄 수 있다. 물이 녹아야도 간목도 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목병화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연간을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원안적인 자중에 있는 지장간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뭐다? 정제격의 제다신약 하고요. 그 다음에 엄동설안에 수가 한 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더욱더 하강해서 한습해진다. 한기가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땅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땅은 얼고 물도 얼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토 얼어버리면 남극대륙처럼 땅이 얼어버리면 풀 하나 자라기가 어려운 생의가 없는 그런 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지묘라고 하는 정관이죠. 정관을 얻었고 문제가 뭐냐면 간목을 또 월간에서 봤습니다. 이거는 재성도 일간이 너무 약해서 재성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 관이 약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다신약에다가 한 가지를 더 얹혀야 됩니다. 제살태왕한 구조가 되어 있다. 제살태왕은 뭐다? 자,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쓴다면 제다신약에다가 뭘 더했다? 살중신경을 더한 것이 제살태양. 중요한 건 핵심보다 제살태양도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다. 신약해서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신경하니까 신경은 신약 같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관성도 재성도 감당. 이거 완전 진퇴양난 큰일 난 그런 국세가 되어 있고요.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무토와 진의 통근을 할 수가 있겠죠. 통근할 수가 있지만 자진 합해서 또 수의 기운이 다시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생시에서 뭘 얻어야 된다? 화를 얻어야 한다라는 점이
역시나 뭐 버킹검이죠. 답은 하나죠. 그렇죠. 화를 얻어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에 묻고 재다 신약한 구조인데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원안적인 뭐다? 정제격의 재성이 왕한 사주였는데 묘의 뿌리를 든 간목이 투출하게 되니 재다 신약에서 뭐다? 재살, 태왕, 진태양난 한 가지 짐을 일간이 너무 약한데 왼쪽 짐도 무거운데 오른쪽에 짐 하나 더 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행스럽게 진을 봐서 무진일주 통근을 얻었지만은 자진합하게 되면 그 통근되어 있는 그 밑에 지하수가 지나가면서 땅을 지금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반드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인 화 또는 비경겁제인 토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는데, 자,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임자씨를 보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진의 통근에서 좋을 것 같지만 자진 합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땅에 우리 그런 거죠. 싱크홀 이게 뭐죠? 싱크홀이 왜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개발 같은 거 건물 큰 거 할 때 지하를 파죠.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지하수가 나오면 그 지하수를 갖다가 다 뽑아서 버립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있는 공간만큼 빈 공간이 되죠. 그때 그런 것들이 뻥 뚫리면서 싱크홀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수가 많아서 수다토붕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화도 없으니 또 사주가 너무 한습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이건 거의 뭐 진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제살태양 임자시도 제살태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갑인시라든가 을묘시가 되게 되면 역시나 이거는 제살태왕의 거의 뭐 대왕격이죠. 뭐 진 하나 있다 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 또 어떤 분들 인묘진 방압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라면도 같이 먹지 마라. 방압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다. 방압이 되려면 원령을 하나 득해야죠.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든가 또는 진월의 인묘진 방압이 성립되는 것이지 자월의 인묘진 방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재성이 왕인데 이건 목이 다시 또 왕해져 있어요. 제살태왕이 아주 그냥 원본을 보는 것과 같다. 이건 을묘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인 갑인시, 을묘시는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토가 자진 합해서 이게 약간 토의 기운이 수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진을 보게 되면 이거는 또 다시 내가 뿌리를 얻은 것과 같고요. 더 좋은 점은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 관살, 칠살을 갖다가 설에서 나를 생해줄 수 있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여명인 경우에는 이거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사시보다도 병진시를 조금 더 좋게 보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간 무토가 진진의 뿌리를 두고 있고 진진의 수를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정사시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한 인성이 되기 때문에 진을 본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는데 요것이 이제 남자로 봤을 땐 조금 차이가 있죠. 남자는 대운이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보다는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왜 그러냐? 대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운이 여명의 대운의 흐름하고 남명의 대운의 흐름이 서로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벌써 한 40년, 50년 가까이 금수운이기 때문에 특별히 화를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고, 남자 같은 경우 이렇게 모군을 가야 되기 때문에 화도 화이지만 일간 자체가 뿌리를 좀 크게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정사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남자 같은 경우 무오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화를 충분히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낫고요. 김희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시는 특히나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 조가 되는 글자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남자로 태어날 때 제가 병진정서 무를 남자한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는 조구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병진보다는 정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신,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간 자체부터가 약한데, 이거는 경신시가 되면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짜죠. 그러면 토의 기운이 거의 약화되고요. 이 무토는 뭐예요? 간목의 공격을 받고
금의 설기를 이게 뭐예요? 극설교집이라는 겁니다. 극설교집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신유시도 마찬가지죠. 신유시도 이건 진유합금도 되지만 자진 합수도 되겠죠. 뭐 토의 공격을 받고 금의 설기를 받죠. 아무리 진토 하나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죠. 역시나 극설교집입니다. 극설교집은 뭐냐면 아까 제살태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다 신약하고 그 다음에 살중신경을 합했다죠. 극설교집은 뭐냐면 살중신경에다가 뭘 더했다? 설기태과를 더한 것이 극설교집. 극설교집은 극설교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신시, 신유시도 역시나 좋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병진시, 정사시, 무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여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병진시 나쁘지 않고, 남자라면, 남자의 사주라고 하면 정사시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개묘년 갑자월은 이제 오늘이 아마 마지막인데, 내일 이제 소환 전후로 해서 갑자월에서 이제 을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내일 설명하고요. 실질적으로 개묘년 갑자월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물론 60년 후에 또 개묘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강의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